강의 노트에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일부를 수정을 했습니다. 먼저 퍼포먼스 페이, 자, 이 부분을 제가 수정을 했고요. 델타 제곱 B 제곱이 맞습니다. 그래서 BQ가 우리가 페이 스트럭처를 이렇게 썼고요. A 더하기 B의 퍼포먼스 Q, 그 다음에 이제 Q는 생산함수에 의해서 A 더하기 B의 델타 노력 수준 E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F4 수준이 델타의 B니까 그래서 B 곱하기 델타에 다시 B 곱하기 델타를 하면 델타 제곱 B 제곱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도 여기도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이제 최종 노력 수준은 델타 B 수준이고요. 에이전트가 선택하는 것은 그 다음에 페이 스트럭처 가운데 퍼포먼스 페이가 바로 델타 제곱의 B 제곱, 그 다음에 베이스 페이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페이는 이 둘을 더한 것이니까 앞부분이 베이스 페이고 뒷부분이 퍼포먼스 페이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유틸리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신이 지급받는 페이 마이너스 노력에 따른 비용,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프린시펄의 이유는 에이전트의 퍼포먼스 마이너스 지급하기로 한 페이, 자, 페이는 베이스 페이와 퍼포먼스 페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수치를 이용해서 제가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결과는 우리가 지금 계산했던 피스 레이스를, 커미션 레이스를 1로 설정하는 경우, 이것은 프린시플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보수율이다. 우리 이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과 무엇을 비교하고 싶냐면, 만일 B를 1이 아니라 2분의 1로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 그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세요. 이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에서 보수율이 1일 때 프린시플의 이윤은 극대화가 되는데, 자, 만일 이 보수율을 2분의 1로 떨어뜨리게 되면 당연히 이윤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만일 이 보수율을 1에서 2분의 1로 떨어뜨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은, B가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또 B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결과를 얻었었냐면, 베이스 페이가 1인 경우에 베이스 페이를 베이스 페이를 0으로 설정했을 때 프린시플이 설정하는 옵티멀 피스 레이스인 최적 보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이었는데요. 여기에서 2분의 1은 사실 그걸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똑같은 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A가 제로인 경우에 최적 보수율과 비교를 할 거예요. 여기서 보수율이 2분의 1이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서브 옵티멀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페이가 0인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옵티멀한 최적의 보수율로부터 벗어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베이스 페이가 A인데, A가 0의 값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A가 0이 아니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가정을 하냐면요. 생산함수에서 델타를 1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노력을 투입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바로 effort과 같아집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외부 대안으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 수준 U반은 그냥 편의상 4분의 1 정도의 값을 갖는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앞서 서머리 결과를 제가 보여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정리한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표현한 거와 마찬가지로 B가 1인 경우, 그러니까 보수율이 1일 때
프린시플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이제 B를 2분의 1로 낮추는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프린시플이 자신이 모든 이윤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반을 에이전트한테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어요. B가 1인 경우는 이제 에이전트가 모두 가져가는 상황인데요. 네, 그 중에 일부를 프린시플이 에이전트로부터 가져오는 경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F4 수준은 델타 곱하기 B라고 했고요. 우리가 델타가 1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경우에 이제 노력 수준은 B가 됩니다. 자, B는 1이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에이전트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되겠죠. F4 수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 페이는 델타 제곱 B 제곱이라고 했고 델타는 1이니까 바로 노력 수준의 제곱 혹은 뭐 B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이 둘의 값은. 그 다음에 베이스 페이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베이스 페이는 외부 대안으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 수준이 4분의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델타가 1이라고 했습니다. 델타가 1, B가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값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이스 페이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에이전트는 프린시펄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을 하고 이 잡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예를 제가 몇 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이 결과부터 보시고 제가 예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가 2분의 1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노력 수준도 2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델타가 1이어서 노력 수준과 B가 노력 수준이 곧바로 보수율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율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페이는 B의 제곱이니까 델타는 1이어서요. B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페이를 한번 보시면 베이스 페이에서 U 반은 동일하게 4분의 1이고 델타는 여전히 1이고 자, B가 1의 값을 갖는 경우가 옵티멀인데 그것으로부터 B를 2분의 1로 떨어뜨린다면 그러면 이 경우에 베이스 페이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이스 페이가 8분의 1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이 경우엔 에이전트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8분의 1의 급여를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최적인 경우, 최적 보수율이 1이라고 했는데 최적 상황에서는 에이전트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수로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자신이 만약에 1달러만큼의 매출을 얻게 되면 바로 그 매출액이 곧바로 자신의 급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퍼포먼스 페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베이스 페이가 음수라는 거예요. 베이스 페이가 음수라는 것은 만약 에이전트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에이전트가 프린시펄에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당연히 성과급을 받더라도 마이너스 4분의 1만큼은 베이스 페이로 오히려 프린시펄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례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뭐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 택시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택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는데 개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제 택시 회사에 만약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 제가 개인 택시가 아니고요. 택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택시를 제가 운전을 해서 손님들을 태우면 이제 뭐죠? 요금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제가 회사에 일정한 금액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걸 산업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회사마다 뭐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대략 예전에 한 5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택시 운전을 해서 만일 10만 원의 요금 수입을 얻게 되면 그 중에 5만 원을 제가 회사에 가져다 줘야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는 베이스 페이가 마이너스인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